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정 오버타임에 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고정 오버타임은 꽤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오버타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이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당이 사실은 연장근로 수당이 아니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이걸 마치 포괄임금 계약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죠. 뭐 수험적으로는 이미 나와있던 판례 법리들을 확인해준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판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단순해요. 내용은 우리 회사가 월급이요. 뭐 이 세부적으로 영역이 있긴 한데 그런 복잡한 것들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기본급을 포함해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고정 시간의 수당, 고정 오버타임 수당 이런 식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를 지급을 해왔냐면 기본급의 20%를 지급을 해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시간의 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있고 고정적인 시간의 수당 외에 다른 별도의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의 급여 기준을 보니까 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40시간 근로에 일요일이 유급주의가 되게 되면 209시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40시간은 약 한 30시간 분이 이제 더 포함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요 32시간, 31시간 분의 그 시간의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뭐 그런 모양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고정 시간의 근로수당을 중도 퇴사하신 분들, 중도에 입사하신 분들, 이분들 어떻게 지급하는가 하면 비례 지급하고 있어요. 1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왔으면 중간에 들어온 시점부터 계산하고 있고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1할 지급하는 것으로 비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이 고정시간의 수당, 그러니까 20%에 해당하는 이 오버타임 수당이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원래는 통상임금이 오버타임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임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볼 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소정근로의 대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엄밀하게는 시간의 수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냐. 자, 이게 하나 다퉈졌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간의 근로수당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됐다 보니까 이 계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그런 포괄임금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걸 포괄임금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버타임 수당들이. 따라서 차익분을,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차익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오버타임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고정시간의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이제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로 시간의 수당이 맞다라고 한다면 현재 32시간 분까지는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더 근무한 게 있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차익분을 지급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겠죠. 자,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판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단순하게 나와있던 판례 법리를 확인해주는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례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판례 법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던 판례 법리예요. 이게 통상임금인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지를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정근로의 대가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는 거죠. 딱 소정근로 시간 중에 통상적으로 제공한 그 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별도의 추가적인 근로를 통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포함하는, 이걸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자, 오버타임 수당이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그게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것, 자,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하게 제공한 것, 자, 그것 때문에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에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이거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거죠. 즉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이게 과연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딱 형식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진짜로 이제 소정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 하지만 이 경우에 과연 고정 오버타임 수당을 이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판례 태도를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의 오버타임 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그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긴 한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봤더니 이 시간의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 뭐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여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2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20%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약 32시간 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2시간 분을 연장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자, 이런 식의 계약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즉 32시간 분의 연장 근로수당이다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이제 일할 계산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걸 소정근로의 대가로 단정할 수가 없다. 이 태도를 판례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 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런 식의 판례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계약을 과연 포괄임금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포괄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 법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 포괄임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자, 포괄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합의가 성립이 된 것인지를, 약정이 성립이 된 것인지는 따져봐야겠죠. 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별가, 지역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죠. 단지 이제 개별 사안에서 우리 판례가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 만약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임금 지급 체계는요, 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포괄임금제가 아닌 구조입니다.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별도로.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이 단체 계약에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를 했을 뿐이지 이걸 포괄임금 계약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서 임금 인상률을 정했다. 자, 이것만 가지고서 과연 이게 포괄임금 계약으로 성립이 된 거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직고를 하는데 만약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수당을 이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 포괄임금 계약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걸 포괄임금 계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연장 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거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묵시적으로 이제 포괄임금 계약을 합의했다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즉 근로 형태가 특수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런데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포괄임금 계약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액의 월급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외에 다른 금액은 이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 이게 포괄임금 계약이거든요. 과연 그런 합의가 있었냐?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이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자, 이게 포괄임금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자, 이런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다 보기에도 부족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판례의 태도에 따르게 되면 한 32시간 분까지는 연장노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추가적인 연장으로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차입구는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계약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뭐 실무적으로 상당히 뭐 많이 있는 계약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뭐 수험적으로는 기존에 나와 있던 판례 법리를 한번 확인한 그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